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짠돌이 만수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제가 배운 거를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재미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멤버십 회원분께서 급매상가가 나와가지고 정말 빠르게 재빠르게 가계약금을 매도인한테 1,000만 원을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계약하기로 간 날 매도자께서 마음을 변심하셔서 건물을 팔지 않겠다. 이럴 경우에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내가 보낸 가계약금은 배액배상을 받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원금만 돌려받는 게 맞는 것이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 또한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를 10년 이상 매수를 해본 결과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계약금 일부라고 인정이 돼서 배액배상을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매수자께서는 만약에 매수자 변심으로 안 사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원금을 포기하는 게 맞다. 1,000만 원을.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중개사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고. 근데 그 매도인께서는 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건지 원금만 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했고요. 실제로 판결이 원금만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판결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도 보면서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금 약정을 한 경우라도 다른 의사표시 없이 위약금 약정까지 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사례입니다. 여기는 저희는 이제 급매상가가 나오면 빠르게 잡으려고 계약금 일부를 던지잖아요. 가계약금을 건물주한테. 그러면 그게 유지가 되고 나중에 배액배상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다들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파트를 4억 5천짜리를 살려고 500만 원 가계약금을 넣은 내용입니다. 근데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시켰는데 과연 그 500만 원의 배액인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500만 원만 돌려받을 것이냐라는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1심 판결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배액배상을 해라. 500만 원 받았으니까 1,000만 원을 돌려주는 게 맞다라고 하였으나 2심에 올라가서는 이게 기각이 되었습니다. 왜 기각이 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해약금과 위약금은 서로 별개다. 결론은 위약금이란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으로서 위약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위약금 계약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계약금을 넣을 때 문자에다가 단순 변심으로 해약이 될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한다라는 문자 내용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해줘야 되냐면 중개사분께서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동시에 보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중개사분이 매도인의 계좌번호를 매수인한테 가르쳐주기만 해서 매수인이 입금을 했다고 해서 그게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효력이 생긴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입금을 했으니까 이제는 중개사분이 가운데서 매수인한테 혹은 매도인한테 매수인한테는 가계약금이 들어간 것은 계약이 진행된 걸로 보이니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매수인이 파기를 하면 원금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은 소멸된다. 매도인한테 넘어간다. 라는 내용과 매도인에게는 받았으니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배액배상을 한다라는 거를 중개인이 가운데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계좌번호 받았다고 해가지고 계약금만 각 일부를 보내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원금만 돌려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금의 경우 민법 565조 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증거금 등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 또는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 가계약에 관한 당사자끼리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 즉 위약금 계약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그 계약금은 비로소 위약금의 성질도 함께 가진다. 원고가 송금한 500만 원은 매매 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가름하되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할 것이 전제되는 가계약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계약의 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해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다.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의 가계약금 2배, 매수인의 가계약금 포기 시 계약 해제 가능이라는 문자를 꼭 당사자들에게 보낼 경우에만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그런 문자 내용이 없었던 상태에서 단순하게 매도인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위약금의 효력이 없다라고 지금 이게 판결문이 나온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물건을 많이 사면서 놓치기 싫어서 보통은 이제 매도인한테 금매가 나오면 건물주 전화번호, 계좌번호 가르쳐주세요. 제가 바로 계약금 일부 쏘겠습니다. 하고서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뭐 적게는 500만원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바뀌면 나는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바뀌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왜? 위약금에 특약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인 또한 내가 그래요, 당신이 제일 1번으로 저한테 보냈으니까 당신이랑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의사표현을 했지만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특약을 넣지 않는다면, 그걸 중개사분께서 해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 본 계약하기 전에 라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번에 저희 구독자분께서 진행하다가 빠그라진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빠그라질 때 중개해 주신 분도 정확하게는 몰랐던 내용인데, 그래서 매매를 정말 많이 해봤지만 저도 이렇게 처음 부동산 매매를 이렇게 많이 한 기간에 비해서는 이런 내용은 또 처음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우리가 투자를 할 경우에도 이런 거를 다 공부하고 숙지하고 해야지, 정말로 만약에 5억에서 10억 정도 싸게 나오는 건물들이 있을 때, 걸었을 때, 예를 들어서 5억 싸게 나와가지고 내가 사겠다고 해서 1억을 걸었어. 근데 들뜬 마음이 있겠죠. 야, 이제 내 거다 다음날. 근데 갑자기 배액배상도 없이 안 팔겠대. 이러면은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참에 한번 잘 배웠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금매 물건이 나왔을 때는 중개인 분께 매도인의 계좌번호를 가르쳐 줘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가계약금을 쏜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개인에게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위 가계약금은 위약금 배액배상에 대해서 효력을 발생하오니, 만약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매도자의 변심으로 파기할 경우 배액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내용을 매도인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개인분께서 매도인한테 그 문자 내용을 보내고 대답을 듣고, 또 중개인은 매수인에게도 당신이 가계약금을 넣어서 계약이 진행된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단순 변심으로 포기할 경우 이 가계약금 1,000만 원은 매도인에게 넘어갑니다. 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고 답을 얻고 라고 해야 진정한 가계약금이 성립이 돼서 우리가 금매상가를 잡을 때 진짜 제대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요번에 하나 또 배운 거를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해보진 않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투자를 하고 물건을 보러 다니고 또 구독자분께서 계약이 빠그라지는 거를 많이 보니까 확실히 금매 물건들은 어렵다. 언제든지 매도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기도 하고 언제든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금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밀리에 신속하게 완벽하게 팍팍팍팍 진행이 돼야지만 내 손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매도인께서도 거래할 때 그렇게 이제 내놨다가 단순 변심으로 걷어들이는 게 많기는 하지만 참 그게 계약서 쓰는 그 당시에 현장에서 그렇게 빠그라뜨리니까 계약금까지 1,000만 원 받아놓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 분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 그냥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또 좋은 거 매물 찾아가지고 멤버십 게시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공보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짠돌이 만수르입니다.